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반도체 투탑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SK하이닉스는 예상보다 빠른 어제 오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부문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문별 실적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실까요? 반도체 부문의 실적 추이를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4분기 상당히 좋았죠. DS 부문 그리고 HBM 고부가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호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DS 부문의 매출이 상당히 좋았고요. DX 모바일 가전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하만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합계 20조 원으로 분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이 쭉 보고 계신데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도 역대 최고의 또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유의미한 것은 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추월했다라는 점입니다. 잠정 실적에 대비해서 SK하이닉스 훨씬 더 웃도는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또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백길현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백기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또 추월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 어제 이제 오후 장 끝나고 SK하이닉스 실적 공시가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9시부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 실적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디램 예상보다 가격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저희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왔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가격과 출하량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예상 대비 높은 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사 기준으로는 이제 4분기 매출액이 32.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9.4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랑 많이 비교해서 보시는데, 이번 분기에도 4분기 역시나 HBM에 대한 강한 수요, 그리고 강한 실적들이 좀, 집중이 되면서, 전자 대비해서 이 디램 쪽에서 아웃퍼폼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부문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을 담당하고 있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삼성전자는 사실 저희 이번 1월 초에 잠정 실적을 공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치를 저희가 미리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도 디램 가격 상승폭이 40%에 달했고, 낸드 가격 상승폭이 거의 30%에 달하면서 사실 컨벤셔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가격 인상폭이 조금 더 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예상치 대비 큰 실적을 나왔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SI랑 파운드리 부분, 저희가 비메모리로 뽑은 부분에는 여전히 한 1조 가까운 적자를 이번 분기에 좀 기록을 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HBM4의 선두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 또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인데 그래도 또 SK하이닉스가 HBM4 수요의 50% 이상을 담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네, 사실 저희 1월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눌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HBM4와 4E 제품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점유율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체크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확인하기로는 여전히 이제 HBM4 선제적으로 하이닉스에서 공급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슬라이드가 올라왔는데 1분기 내로 삼성은 이제 HBM4 공급을 예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양사가 모두 HBM4 제품에 대해서 양산 로드맵을 한 번 더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통해서 확인을 해줄 거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제 HBM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적 우위를 갖고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는 그림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고율 관세 부담이 싫다면은 그러니까 100% 관세 부담이 싫다면은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그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내로 팹을 가져와라 하는 부분들은 작년부터 뭐 이미 수차례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뭐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이제 한국 메모리 업체들이 대체 방법, 대체 전략들을 많이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뉴스플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이슈로는 보고 있지 않고요. 이런 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메모리 시장을 한 번 더 사기에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기회의 영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하신 것처럼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양사 모두 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4와 차세대 HBM 로드맵에 대해서 양사가 양산 플랜이나 기술 로드맵 어떻게 갖고 있는지 첫 번째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컨벤셔널 메모리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이 강한 상승폭이 유지가 되려면 이제 올해 양사의 캐펙스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게 시장에서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Q&A 세션 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 최근까지 디램 위주의 수요가 되게 강했다가 낸드 위주로 신수요가 나오고 또 공급이 더 타이트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에 대한 신기술이나 아니면 낸드 26년도, 7년도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조금 더 가이던스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메모리 시장에 되게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좀 체크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어제 SK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하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추가 상승하는 또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넥스트레이드에서 이 시각 현재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많이 선반영하면서 올라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저희 사실 연초부터도 그러고 주가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번 실적 발표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메모리가 아웃퍼폼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저희가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는 26년도 이후에 7년도, 8년도까지도 이러한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설프게 줄이시는 것보다는 오늘 실적 발표 통해서 실적 추정치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꼭 확인하시고 캐펙스에 대한 각 회사의 기조 같은 부분 확인하시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시면 여전히 계속 비중 확대하는 의견들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수급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팀, 전반적인 쇼티지 상황 고려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메모리에 대한 전반적인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